안녕하세요. 유스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바보 친형 때문에 살인을 준비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됩니다. 우애가 좋았던 형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9제 천도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만난 무속인으로 인해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경찰로부터 형의 자살 소식을 듣고 이 무속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나타내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야기는 SBS 궁금한 이야기 Y 또 MBC 실화탐사대에서까지 다룰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오늘은 청주 바보형 무당 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일 충북 청주의 한 원룸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시신은 사망 추정일로부터 약 4개월간 방치가 된 상태였는데요. 당시 신고자는 건물주였습니다. 심한 악취로 인한 건물주의 신고를 받고 해당 방으로 들어선 경찰은 당시를 마치 마네킹이 불에 탄 흔적같이 남아있었다라고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심하게 부패된 그의 시신으로 사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는 없었지만 자살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지인들은 절대 그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시신으로 발견된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쓰니 작성자와 9개월간 연락이 끊긴 그의 형 최장훈 씨였습니다. 2021년 당시 45살의 최장훈 씨는 일찍이 홀로 된 어머니를 끔찍히 여기고 모시는 이남 1녀의 장남이자 대기업 마트의 점장으로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밝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주변에서 평하고 있었는데요. 2살 터울인 남동생과는 우애가 아주 좋았다고 해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3남매 중 둘째 최장호 씨는 형을 아버지라 생각하면서 30년 이상을 서로 의지하고 돈독하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사실 형에게 딱 하나 고민이 있다면 40이 넘어서까지도 짝을 찾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형 최 씨가 극진히 모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9제 이후 3남매는 한 무속인을 찾아가 천도제를 부탁합니다. 천도제가 끝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쯤 무속인 임 씨는 형 최 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속인 임 씨와 사랑에 빠진 최 씨는 동생에게 늦가기 아빠가 될 것 같다며 연인의 임신 상태를 밝혔고 먼저 결혼한 2살 터울의 동생 역시 이 소식에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속인 임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 형 최 씨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무속인 임 씨가 형 최 씨에게 네 동생의 와이프인 재수 씨가 너네 엄마 죽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너네 가족이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야 라며 최 씨를 세뇌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형에게 인연을 끊자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형과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9개월 정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는 동생 최 씨인데요. 형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4개월 동안 집에서 시신으로 방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형의 지갑과 휴대폰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휴대폰에서 그간의 모든 문자 내용을 보게 되며 이 사건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무속인 임 씨에게 분노를 느끼며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연락이 두절된 9개월 동안 형 최 씨는 무속인 임 씨에게 5억이 넘는 돈을 소위 뜯겼고 이 무당의 빚을 고스란히 형이 떠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속인 임 씨가 금전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당 커뮤니티에서도 이 글이 올라온 이후 이 무속인의 피해자라는 글이 몇 개가 더 올라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형의 죽음이 이 무속인 때문이다라고 동생은 주장을 하는 걸까요? 유족이 추정한 사망 시점은 시신이 발견되기 4개월 전인 11월 6일입니다. 사망 이후 최 씨의 내역서를 찾아보니 11월 6일 이후로 생활 반응이 아예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카드 내역도, 휴대폰 부재 중 전화 및 문자 내역 확인,
또 은행 거래 내역 역시 11월 6일 이후로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2020년 11월 6일 이 마지막 생활 반응 이후 2021년 3월 3일 시신 발견까지 죽은 최 씨를 둘러싸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질 않았던 건데요. 건물주의 말로는 우편물이 쌓여있다가 없어지고 쌓이고 없어지고를 반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우편함을 비우고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편함뿐만 아니라 시신이 4개월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으니 이 동생이 형의 전기세를 확인해 보는데 고지서에 미납 없음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최 씨의 생활 반응은 11월 6일 이후로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4개월치의 전기세를 사망 추정일로부터 약 2달 후인 1월 15일에 한꺼번에 이체를 시킨 거죠. 이거는 최 씨의 시신이 수습되던 때 그 CCTV인데 앰뷸런스가 있는 상태로 보면 아직 수습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한 여인이 최 씨의 우편함을 수거해가는 장면입니다. 이 해당 여성을 잡아서 물어보니 자신은 이 집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냥 누군가 시켜서 수거만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성을 추적해본 결과 한 무속인을 10여 년째 추종하는 신도 박 씨로 밝혀집니다.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최 씨의 연인 무속인 임 씨의 신도였습니다. 또한 동생은 유족 조사를 받으면서 형에게 고급 외제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 이야기를 쉽사리 믿을 수 없었는데요. 이 동생이 알고 있는 형은 성격상 100억이 있어도 좋은 차를 못 뽑을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최 씨의 연봉이 대략 8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주변에서 야, 너 정도면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된다 라고 하여도 나는 좋은 차 필요 없고 어머니 모시고 살 집이 먼저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 씨의 주변 지인들도 최 씨가 그런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해요. 이거는 형인 최 씨와 이 무속인 임 씨가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들인데요. 형 최 씨가 동생에게 곧 늦가기 아빠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이 무속인 임 씨가 임신을 하였는데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동훈이라고 정하고 무속인 임 씨를 동훈 엄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카톡 내용으로 보면 둘의 관계가 조금 이상하는데요. 병원을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아기용품을 같이 사러 간 적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무속인 임 씨가 오늘 검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으니 보내달라. 유모차가 수입품이라 튼튼하다는 등 내가 이렇게 샀으니 당신은 카드값을 내달라는 이야기들이었는데요. 병원 비용부터 아기 용품까지 최 씨가 내야 할 비용들은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알려지게 된 사실은 이 무속인 임 씨가 임신하였다는 이 모든 이야기는 다 가짜였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무당 임 씨는 임신도 하지 않았고 동생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생이 이런 무속인 임 씨가 가장 의심스럽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상 최 씨가 보이지 않으면 연인인 무속인 임 씨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건물주였을 거라는 거예요. 늘 보이던 사람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고 있고 또 방세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건물주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 최 씨가 사라졌다는 것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이 무속인 임 씨 때문이라는 겁니다. 11월경부터 보이지 않는 최 씨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 씨 지금 제주도 가 있어요. 최 씨가 서울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인데 연락이 안 돼요. 라는 등 마치 고인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며 계속해서 위치를 옮기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겠다는 거예요. 결국 심한 악취로 인해 이 건물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최 씨의 집을 열어보게 되면서 최 씨의 주검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무당 임 씨는 최 씨의 죽음을 미리 알고 이 최 씨의 거짓 동선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무속인 임 씨의 입장은 3월 3일 이 시신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최 씨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무속인 임 씨와 함께 있었다던 부부의 진술에 따르면
무속인 임 씨는 자신들의 집에 함께 있었는데 이곳이 죽은 최 씨의 원룸과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해요. 최 씨 사망 전화를 받고는 무속인 임 씨의 입술이 새파랗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날 무속인 임 씨의 여동생도 함께 했는데 이 여동생이 최 씨 사망 전화 10에서 20여 분 정도 후 임 씨의 신도 중 한 명인 박 씨에게 우편물을 가지고 오라며 전화로 시켰다고 합니다. 이 시신 수습 현장에서 급히 우편물을 챙겨야 했던 이유를 물으니 외제 차량 고지서 때문에 빼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금을 안 내면 외제 차량 같은 경우 바로 차량을 끌고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최 씨의 고급 외제 차량은 그의 연인이었던 무속인 임 씨가 타고 다녔던 거고 자신의 연인의 시신이 수습되고 있던 그때 연인의 죽음보다 자신이 끌고 다니는 외제차 걱정이 더 앞섰다는 임 씨였는데요. 이런 임 씨의 행동을 본 프로파일러들 역시 연인의 죽음을 알게 된 사람의 행동으로는 석연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이 최 씨와 자신의 관계에서 어떤 금전적인 관계를 들키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 보시면 일종의 생활 반응에 해당하는 반응이 끊기면 사실 주민센터에서 방문을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전기요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던가 우편함을 비우지 않았다던가 그래서 누군가 최 씨의 문을 두드렸다면 최 씨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발견될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속인 임 씨가 이걸 막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11월 6일 최 씨가 임 씨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카톡 내용과 전화 내역인데요. 이걸 끝으로 더 이상 최 씨에게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는데 임 씨는 최 씨의 행방을 찾기는커녕 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최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부분에서 최 씨의 동생은 무속인 임 씨가 형의 죽음을 몰랐을 리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 씨의 죽음은 부검 결과처럼 자살이 맞는 걸까요? 동생이나 주변 지인들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절대 최 씨가 자살할 리 없다 이거잖아요. 자, 최 씨가 11월 6일부터 받지 못했던 부재중 전화의 대부분은 대출 독촉 전화였다고 하는데요. 잘 나가던 대기업 마트의 점장 최 씨.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연봉이 대략 8천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하는 그가 어쩌다가 5억 원이 넘는 빚에 허덕이며 생활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최 씨의 문자 내역을 보면 무속인 임 씨와 이 만남 초기부터 몇 천만 원 단위로 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이후 돈이 모자르자 10년간 다닌 마트도 그만두고 이 퇴직금을 그녀에게 고스란히 보내주었다고 해요. 이 퇴사 이후 고정 수입이 없어진 최 씨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며 무속인 임 씨에게 송금했는데요. 그가 살고 있던 30평대 아파트 역시 처분하며 임 씨의 신당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원룸 월세 30만 원을 내지 못해 번번이 집주인을 피해 다녔다고 해요. 이때부터는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고 다니는데 여기 보면 겨우 빌린 돈마저도 다 갖다 바치고 있어요. 이거는 최 씨 휴대폰에 메모장에 남겨진 글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처참한지, 당신은 단지 욱한다는 말 한마디로 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라는 등의 이야기를 보면 11월 6일 이 최 씨의 마지막 통화였던 1분 23초의 임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대충 가늠이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최 씨의 죽음에 무속인 임 씨는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형이 원해서 준 것이고 나는 강요한 적이 없으며 임신에 대한 부분은 거짓말인 건 인정하지만 사기는 아니잖아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한 이야기지만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형은 임신 때문에 죽었다고 보이긴 하죠. 하지만 부패가 매우 심해 정확한 사인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부검으로 나온 결과는 자살로 판명이 되었고 매우 안타깝게도 이 형의 죽음에 임 씨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마지막 휴대폰 메모글을 보아도 이 정황상 형은 자살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무속인 임 씨가 형의 죽음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이 신을 모신다는 무속인 임씨가 분명 이 생과 다음 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모를 리 없을 것이고, 또 이 생에서 임씨에게 저지른 이 행동의 대가를 현재 살아서가 아니면 죽어서라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보다도 무속인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생이든 사후이든 자신의 업에 정당한 대가를 받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청주 원룸 시신 방치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